하루 만에 제자리를 찾은 듯하긴 한데요. 오늘장의 수급에서도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금융투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거래는 좀 줄어 있어서 오늘의 시장 반등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지 향후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네, 오늘장 뭐 한마디로 어제 이제 MSCI 반기 리밸런싱 이제 영향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음. 되돌림에 좀 반등하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, 같습니다. 어제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인 해프닝일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또 외국인 돌아오는 모습과 함께 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수급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건지 오늘의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. 네, 우선 이제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현물 시장에서 출회가 됐는데요. 어제 이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어제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이제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가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. 일단 어제 이제 MSCI 리밸런싱 물량 출회로 좀 추정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한 700억 규모 순매수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일시적인 그러한 좀 매물 출회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향후에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세 지속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어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, 금융업종 이들 업종이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세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철강,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이러한 리밸런싱 영향이 큰 업종이 오늘 반등에 좀 성공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들 업종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시적인 영향이 좀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지속적인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제 이슈 중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 제조업 그 PMI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기존의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특히나 철강 뭐 이런 섹터들 그동안에 정 과장님이 상당히 좀 강조해 주셨던 섹터가 세 개였잖아요. 실적 기반의 반도체, 철강, 화학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볼 수 있을 만한 힌트도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네요.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까요? 네, 우선 일단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문우신 그 재무장관의 그 부양책 관련한 그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향후 이제 연준의 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그 만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더불어서 사실 지금 시장에 지금 백신 이제 이후로 사실 뭐 시장 상승을 위한 뚜렷한 지금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연말 장세는 향후 이제 MSCI 이후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순매수 강도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코로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국내외 정치적인 변수들도 좀 봉합 국면을 맞는 듯 싶은데
이렇게 잠잠하게 가면 좋을 텐데 미중 간에 또 약간의 미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.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은 레임덕에 들어가서 이 백악관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시금 또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거나 그리고 일부 지금 매체에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CNN 쪽의 보도네요. 중국이 코로나19의 초기의 상황이라든지 확진자 수를 축소시켰다, 축소 은폐했다 이런 내부 문건에 대한 폭로도 이어지면서 미중 갈등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눌러왔잖아요.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어떻게 좀 보시나요? 네, 그 부분도 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뭐 조금 더 뭐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네. 그러한 악재 요인이 있는 반면에 오늘 나왔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러한 좀 수치를 또 발표를 했고요. 여기에도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3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지금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악재라고 하는 부분과 또 호재성 재료들이 지금 뒤섞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뭐 이슈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그러한 사실상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는 수급이 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들 투자자들의 좀 수급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좋을 때는 좋은 것을 좀 더 마음에 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해 주시는데요. 그러면은 내일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뭐 최근에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연말 정세다 보니까 지금 음, 시점에서는 뭐 사실 너무 그렇게 큰 폭의 좀 퍼포먼스를 뭐 기대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좀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서 시장에서 좀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배당주를 비롯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,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, 철강, 화학 업종, 이들 업종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뉴스들도 요즘 들어서 조금씩 좋은 뉴스들의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오후장에서 나온 몇 가지 뉴스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안에 큰 잡음 없이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. 556조 네, 그 정도. 550 원래 6조였는데 558조로 11년 만에 순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산안 합의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한진가을 쪽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그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. 결국에는 허용을 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또 합병에 대한 시너지 기대를 보면서 오늘 오후장에 이런 뉴스들도 온전히 반영이 되는데요. 내일장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서 좀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종목 고민은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